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세월 흘러서 벌써 9월도 훌쩍 지나가려고 지금 버티고 있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몇 번이죠? 8번. 맞죠? 48번. 예. 자, 8번. 정비법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49번은 이제 시행자 얘기죠. 여러분 요약집은 굳이 페이지를 피면은, 예, 89페이지입니다. 자, 89페이지.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 그렇죠, 재건축 사업이 있다. 자, 여기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시행 방법 문제니까 시행 방법은 우리 앞에다 쓴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얘는 뭐죠? 환자, 수용, 관리, 혼용. 그죠? 환지. 자, 수수료 방식. 그 다음에 환자, 수용. 그 다음에 관리인데, 4개를 2개 이상 섞어서 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도 있다 그랬죠. 혼용 방식도 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하고 뭐죠? 그 환지죠, 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일단은 왜? 간단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8번 시행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요거죠? 요거 수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인데 뭐 전부는 되고 일부 안 된다 가령 이래 가지고 뭐 일부는 되는데 전부 안 된다 하면 틀리겠죠.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똑같이 여기 관리처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3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수가 없다. 맞죠? 오로지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밖에 없지요.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있죠? 예, 제일 많죠, 방법이. 5번, 재개발 사업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무슨 사업이죠? 그렇죠,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다. 그 내용까지. 그리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 얼마까지? 30% 이하까지. 재건축 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자, 시행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 때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먼저 공공시행자가 일단 큰 틀에서 공공시행자가 한다는 걸 일단 염두에 됩니다. 조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판자촌이에요, 살동네예요. 거기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회들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특히 여기서요, 여기서요, 수수료 방식, 요거. 얘는 일단 제외하고, 혼용 방식은 내용은 이 중에 섞어가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수수료 방식일 때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죠? 시장, 군수, 등이. 자, 시장, 군수 등이 뭐 누구죠? 특시, 특도, 시, 군, 구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시, 특도, 시, 군 안에는 뭐까지?
광역시의 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줄여가지고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두 번째, 누구를? 토주공 등을 시장, 군수 등이 뭡니까?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이때 토주공 등이 할 때는 과반수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나머지 세 가지 하필 빨갛게 되지, 그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다르다 그 얘기죠. 요거랑 예. 특히 수술 방법은 시장공수 등 아니면 토주공 등인데 토주공 등이 할 때는 뭐라고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하라. 그다음에 나머지 환지하고 수용 관리는 동의 요건이 다르죠, 그죠? 먼저 뭐죠?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 여기 필요하다는 얘기야.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여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수술 방법만 별도로 혼자 따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다른 거 잠깐 빼두고 하지만 세입자 과반수죠.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죠?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일 때,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리고 환자 관리일 때, 방식이 아시겠죠? 환자 관리할 때 세입자를 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모든 소유자건 세입자건 모든 동의를 할 필요 없다. 천재지변일 때.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이 할 때가 있고 누가 있었죠? 얘는 조합이 할 때가 있고 또 설립하지 않냐고 누가 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20명이 안 될 때, 그죠? 안 될 때. 그때 한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조합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공공시행자와 공동, 민간과 공동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오로지 뭡니까? 조합. 마찬가지로 조합이 직접 시행 또는 조합이 공공과 공동 또는 민간과 공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등 신한에서 신한과는 같이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뭐 집어넣어서 틀리게 한 적은 없다. 큰 맥락에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49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시행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소유자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맞죠?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청군수 등 토주공 등 건등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신한은 안 들어갔지만 뭐 거기까지 깊게까지는 알 거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신한과는 공동을 하지 않는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4번 시정운수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일 때에는 동의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쌍방 전부 다 동의 필요가 없다. 답은 4번이죠. 뭔가 좀 지문은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정리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그냥 조합 등등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 그 얘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시장 문서 등이 직접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일 때와 재건축일 때와 달라요. 일단 재건축 동그라미 하시고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한마디로 시장 군수 등이다. 바꿔 말하면 공공시행자다 그 말이죠. 그죠? 공공시행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토주공 등도 할 수 있다. 하여튼 공공시행자다. 이때 사유가 몇 가지? 여러분들 90페이지잖아요. 90페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몇 가지? 8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은 뭐 다 우리 공부했겠지만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라. 특히 니은. 그 다음에 시옷, 이응이에요. 그동안 잘 나왔던 것들이. 일단은 그래요. 요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내가 왜 니은을 강조하느냐? 니은은 재건축 사업은 재배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문제가 재개발로 물어보면은 니은이 맞는 지문이지만 재건축으로 물어보면은 니은 지문은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0번 문제를 그냥 볼 때는 왜 다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소유자 가반수 2분의 1 가반수. 국공유지라는 말 나오면은 2분의 1 가반수. 그런 말이 없으면은 그냥 동의요건이면 2분의 1, 3분의 2. 그랬죠, 그죠? 이것이 바로 시옷하고 이응이에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2분의 1 가반수. 그런 말이 없는 동의요건은 2분의 1, 3분의 2. 그 얘기죠. 그 지문이 2번입니다. 2분의 1, 3분의 2. 3번은 순환정비 방식. 4번은 천재지변. 5번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내용은 다 맞는 편이죠. 그죠? 그런데 5번 지문은 재개발일 때는 맞지만 묻는 문제가 뭐라고요? 재건축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재건축은 제외. 아직까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내는 문제처럼 나온 적은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51번. 시공자 선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그는 92페이지. 자, 먼저 우리가 시공자 선정이다. 조합이 시행자이지만 조합이 직접 나가서 건물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법상 내가 주택을 지어도 건축주는 나지만 내가 주택을 짓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언제 하느냐? 잘 보세요. 일단 조합이 할 때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조합이 한다. 그러면 언제 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등을 시공자로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그럼 여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얼마일 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 언제? 정관으로. 아시겠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 나와요. 92페이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 뭐냐? 요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뭐죠? 오로지 재개발일 때에만. 왜 그럴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는 뭐죠? 조합 설립하지 않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한다고 얘기죠. 언제 한다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까지는 같아. 요거요. 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작년까지는 이랬어요. 근데 유찰돼 버리면, 그죠? 몇 번 이상, 2번 이상 유찰된다는 전제하에 그때 뭐 한다고요?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어쨌든 다 된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 그 얘기죠. 무조건 뭐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언제입니까? 얘는 언제예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용어 중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들이 시행할 작성하는 것은 규약이고, 조합은 정관이잖아요, 정관. 이름을 나오잖아요, 이런 말. 얘는 뭐예요? 규약. 그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나 소유자가 하지 않고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한다. 공공시행자. 누구죠? 시장공사 등이나 토지공 등이 한다. 또는 뭡니까? 지정 개발자가 할 때 무슨 사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때 뭡니까? 본인이 직접 하든 지정하든 간에 시장공사 등이 직접 한다 그럼 자기가 자기 셀프로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지정하든지 토지공 등을 지정하든지 언제 한다고요? 지정 고시 후에. 요 말은 여러분들 그 3번에 바로 기억이 나온다. 아시겠죠? 지정 고시 후에 얘도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또는 뭐요? 수의계약, 요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유일하게 경쟁 입찰 수의계약 방법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여기에요. 여기. 아시겠죠? 예. 여기에도 요걸 싹 빼버리고 요런 말을 싹 집어넣으면 정말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현재 여기 문제는 없지만 문제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지분이. 여기는 요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나와요? 규약만 나온다, 규약만.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자, 나중에 시공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계획도 포함해서 하라 그랬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51번. 1번.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의 방법으로 건등을 시공전 선정을 하여야 한다.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밑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는 맞는데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고 뭡니까? 규약이에요. 규약. 네, 틀렸죠. 근데 얼추 보면은 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버려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아직 몰라도 돼요. 뭐 찍어야 돼. 하지만 공부한 것만큼은 일단은 정확하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항상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안 해. 대충 해가지고, 에이씨, 뭐 뭘 해. 해서 그냥 몰라서 틀리는 거나, 공부했는데, 해놓고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틀리는 거나, 얼마나 억울해.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버려버리고, 할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시정공사 등이 직제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정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추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했다면 그 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랬죠. 5번. 시행령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 여기까지고요. 52번. 추진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개발법은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예. 정비법만 있었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일종의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거 문제 풀면서 볼게요. 틀린 것 1번.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 시장공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약집 93페이지 쌍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죠? 기억인데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요. 2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는 한 그 말이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렇죠? 반대하면 반대니까요. 하지 않는 한 동의한 걸로 본다. 3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자, 4번. 자, 4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요약기 잠깐 볼까요? 9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디귿. 디귿 얘기인데, 디귿.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 하여튼 돈이 추가되는 것은 민감하다는 얘기죠. 민감하다. 우리의 동의받고 하라. 100억이 된다면서 또 어떻게 또 뭐 100억, 110억 또 더 들어가는 그 얘기죠. 우리한테 동의받아 하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세 번째 줄 보니까, 뭐죠?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가반수를 받든지 아니면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만 할 때는 그 동의한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니까 그들은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든지, 그러니까 전체 과반수 아니면은 추진위원회 동의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지문 보시면 보겠습니다. 4번 봐, 4번. 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그죠?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뭐죠?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비교하라고 낸 겁니다. 답 4번이죠. 5번.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합 설립인가 1부터 30일 내에 모든 업무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맞는 편이죠. 자, 53번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여러분의 강조했었죠. 자, 자, 저를 봐요. 일단은. 먼저 요거 생각해야 됩니다. A4 용지에다가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하여튼 정비법의 짱은 누굽니까? 시장 군 등의 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소리죠, 그죠?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그 도장에 찍혀 있는 거기에 자, 빈 공간에 자필 서명. 아시겠죠? 워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건 자필 서명 썼습니다. 사인 안 됩니다. 인간 도장 안 됩니다. 예배는 돼, 예배는 돼요. 뭐 해외에 있거나 그거 말고 원칙대로 할 때 자필 서명 지장 날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쓰고 내가 찍고 쓰고 찍고 이겁니다. 인간 증명서는 사람이 없을 때, 해외에 있을 때 그 한 장 받으러 갈 수 없잖아요. 수백만 원 비행기가 들어가면서. 그럴 때는 예배가 있지만은 원칙은 뭐라고요? 서면동의서다. 따라합시다. 서면동의서. 자, 누가 검인한?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뭐가 똑같아. 공유하면, 건물이건 토지건 공유하면은 한 명으로 보고, 그리고 반대로
한 명이 토지가 여러 개 있어도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으로 보고 한 명이 건물 여러 개 있어도 한 명으로 보는데 단 하나 토지 플러스 지상권 이거는 각각이 아니고 합쳐서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예. 토지 플러스 지상권은 합쳐서 뭐라고요? 한 명으로 본다는 것.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재개발할 때도 도시개발법에서 기억납니까? 도시개발법도 똑같죠, 그죠? 다만 여기에 토지 플러스 지상권만 하나 약간 다른 거죠. 자, 개발법 할 때, 자, 국공유지 포함합니까? 포함해요? 포함? 해요? 아이, 깜짝, 머리 아파.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 땅에는, 여기 땅에는요, 민간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또 뭡니까? 국유지, 공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동의욕구 순서가 사유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동의욕구 충족되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달되면은 국공유지로 채워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개발법에서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국공지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 96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그 중간에 보세요. 미음 보입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3번. 자, 옳은 것, 동의자수 산정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이 사람은 현재 이런 인간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때 뭐죠?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예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동의는 뭡니까? 동의했다가 철회한 경우고 지금 이런 인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그 요약집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건 미음 바로 위에 리을 그 내용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아예 제외할 것. 이런 인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 얘기죠. 아예 빼버려 그 얘기예요. 빼버려. 2번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때 국장이 검인한 틀렸죠. 누가? 시장문서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되며 검인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 합해서 한 명이죠. 맞는 표현이야. 맞는 거죠. 답 3번. 4번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서면동의서는 맞아. 인감도장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도 아닙니다. 그죠? 요거 뭐냐? 만약에 요걸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거 만약 뒤에 걸요. 맨 뒤에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뭔가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해외 장기 체류 이런 말 들어가죠. 해외 장기 체류일 때 법인일 때까지는 알 거 없지만 하여튼 해외 장기 체류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로 할 수 있다 하면 맞아요. 하지만 하여튼 틀렸죠. 5번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산정을 한다 해야 되겠죠. 예.
54번 바로 볼게요. 조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은 개발법이랑 같은 지문입니다.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조합장이 아니죠. 누가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먼저 보기 전에 명색이 조합원이 1000명이에요. 가령. 그럼 뭔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낼 때에 사실 그 중에서 과반수 500명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몇 프로? 10%. 몇 프로? 10%. 솔직히 100명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최소 10%는 참석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4가지는 몇 가지? 4가지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10% 가지고는 좀 그렇다. 몇 프로? 20%. 딱 4개 뭐죠? 창사관정. 다 같이 시작. 창사관정. 한 번 더 시작. 창사관정. 창이 뭡니까? 창립 총회할 때는 10%가 뭐냐 그 얘기지.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마지막으로 돈 얘기. 정비사업비입니다. 요 딱 4가지. 줄인 거 있네, 줄인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집 99페이지 있잖아요. 99페이지. 그죠? 예. 상가로 8번에 총회의 동그라미 4번에 기억은 100분의 10%. 10%지만 니은이 20%. 창사관정. 이렇게. 창사관정. 창사관은 법에 있고요. 여기 정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보니까 창사관할 때 요거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을,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은 100분의 10 아니죠? 얼마?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아니죠. 얘는 포함은 안 찍으죠. 하나 더 있죠. 물가. 그죠? 물가 상승 포함시키지 말아라. 손실보상은 돈 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부동산 대신에 토지 건물 대신에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말라. 그래서 포함한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라. 그래서 내용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틀렸죠. 하지 않은 해야 되겠죠. 4번 주택법상 투기가 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될 수가 없다가 맞지만은 뭡니까? 이혼 또 있죠. 상속과 이혼은 가능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은 할 수 있다. 이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으로 했으니까 될 수가 있다. 5번 조합의 두는 이사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그때 뭡니까?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수를. 그러니까 5번은 정확하게 맞는 편 되겠죠. 55번 사업시행 계획 인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사업시행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이 우리가 정비법에서 축을 잇는 두 큰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요약집은 10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볼게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데, 자, 인가권자가 누구죠? 정비법에서 인가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에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중고 인가도. 인가는 뭐래요? 시장 군수 등입니다. 국장이 아니에요. 시도가 아니에요. 이럴 때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에 전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요약집 10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1번에 그 내용인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어디 있냐면은 체킹해 드릴게요.
한 장 넘겨보세요. 10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방금 지문처럼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사업 시행에는 일부 건축물의 전축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요거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요거 지문이 요거.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다음 2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여러분들 요거 기억납니까? 자, 인가받아라. 먼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라?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다 인가받는데 그 변경 중에서 무슨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일단 봐요. 인가받는데 여기서요. 다 아니까 이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아 안 받아? 인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다 인가받는데 요거. 경미한 사항은 인가받지 않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요걸 물어봐요. 요거를. 그래서 일단은 10%가 3개 나와 3개. 따라합시다. 10%. 그러니까 10%. 뭐 대지 면적이건 연면적이건 10% 하면은 아 경미하구나.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했었죠. 두 번째 부대 복리시설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 중요해요. 부대 복리시설을 두 가지로 어떻게 하냐 따라 가지고 인가를 받는가, 인가받지 않는가 이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요 시설을 설치 규모를 확대한다. 설치 규모를 뭐 한다고요? 확대한다. 이거 또 뭡니까? 위치를 변경한다. 그러니까 달라요. 요거를. 그러니까 부대복리를 설치 규모를 확대할 때는 뭘 받죠? 얘는 뭐예요? 일단은 인가받아 안 받아? 인가받지 않아요. 안 나. 신고 나서 문제가 헷갈리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반드시 인가받으면 되고. 인가받아요.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약지 봐봐요. 101페이지 맨 위에. 아시겠죠? 예. 얘는 그러니까 인가를 받지 않아요. 얘는 뭐요? 인가를 받아요. 그죠? 물론 인가받지 않는데 뭐라고 얘는 신고하는 건 아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얘가 뭐요? 인가를 요거는 받는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받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금 2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하는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3번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4분의 3, 2분의 1 요거는요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과 똑같다 그러죠. 그죠? 4분의 3, 2분의 1 인가 신청에 물론 조합이 할 때는 뭐죠? 조합은 조합총회 의결입니다. 과반수 동의 등도 나오겠지만 조합이 아닐 때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바로 101페이지 바로 그 박스 밑에 있습니다. 3번에 인가 신청선 동의의 니은 그죠? 그러니까 그 기억 보시면 요약집 기억 보시면 조합이 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 얘기예요. 의결이 뭡니까? 조합은 과반수 동의예요. 근데 과반수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재 예비설 얘는 뭐죠? 얘는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과반수만 아니고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줄여가지고 총회 의결한 겁니다. 원칙은 과반수 맞죠? 니은이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 20명이 안 될 때, 미만일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때는 4분의 3, 2분의 1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난 후에 대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변경. 무조건
10%. 방금 요건데 크게 얘가 1번이라면은 뭐라고 두 번째? 그냥 내용 보면 10%. 요 단어. 아시겠죠? 예, 요 단어. 돈 10%든 면적 10%든 간에 무조건 10% 하면 돼요. 다 못 외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정원수 등에게 변경 인가를 받을 아니죠. 얘는 인가받지 않는다. 즉 얘는 뭐죠? 신고한다. 얘기죠. 답 4번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이제 요거 이제 신고냐 인가냐 그걸 가지고 낸 겁니다. 5번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죠? 과반수 2분의 1. 이거는 바로 그 디귿 나오죠. 101페이지 디귿입니다. 과반수 2분의 1. 과반수 2분의 1.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자, 56번입니다. 요약집은 102페이지 있어요. 자, 임시 거주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쉬우면서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임시 거주시설인데 내용은 우리가 쉽게 아는데 요것 때문에 잘 틀려요. 그러면 너 사업하니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그럼 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나가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마련해달라 그 얘기죠. 모든 사업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럼 임시 거주시설을 할 수 있는 해줘야 하는 사업은 뭐냐? 최소한 재건축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썼죠? 주거, 환경 개선하고 또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요건 혹시라도 주어가 재건축으로 시작되면 또 옳은 지문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재건축은 좀 있는 자가 많지요. 많죠, 그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102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들에게 좀 이러한 조치를 좀 해줘라 했을 때에 그 토지건 건물이건 그 소유자가 가진 자가 일단 4명 나와 4명이 누구 땅? 국가, 또 지자체, 또 공공, 단체, 또 개인. 여기 공공단체를 뜯어보면은요, 공공단체를 뜯어보면 여기에 공공기관, 뭐 지방공사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 안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면 요렇게 네 놈한테 전부 다 가능한데 명색이 광명시장이 뭘 돈을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로 사용 다 면제를 통해서 해주지만 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유료나 그것도 아니에요. 나 개인 땅인데 무료로 주고 싶어도 유료네 무조건 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없다 그 얘기죠. 단 사용 시에 손실을 입히면 뭘 해줘라? 손실 보상을 해줘라는 말이 언급되는 겁니다. 하지만 면제도 대부료 등등 면제도 다 좋은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원칙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런데 요거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제3자에게 너 말고 원래 다른 사람 주기로 했다. 이미 벌써 팔렸다. 계약서 썼다. 너 말고 먼저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이 쓰려고 먼저 허가했다. 이런 말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봐도 내 입장이라도 거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예요. 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재건축. 에이, 너무 빨리 나왔다. 답이, 그죠? 재건축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거환경 아니면은 재개발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임시 거주시설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1번이에요. 맞는 거지만 보겠습니다. 2번. 지자체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2번.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는 국가. 요거 첫 번째 국가.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다. 3번.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103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그리고 5번 중에 임시 상단을지는 바로 재개발입니다. 요것도 재건축이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밑에 나오죠. 바로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가 있다 했을 때 요거요. 왜 그럴까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그렇죠? 상업지역이니까 상가 얘기는 재개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1번. 정비사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전반적 내용들이 있죠? 중요한 것들만 내가 모아서 만든 겁니다. 별도로 막 이렇게 문제 만들기가 애매해서. 자, 1번. 주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 밑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맞아요. 국민주택 채권 살 필요가 없다. 왜? 시행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재개발로 싹 바꿔내버리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봐주시고요. 2번. 조합이 국장, 시도, 시군구, 토주공 등에게 재개발, 요 재개발 동그라미 왔어요. 재개발. 임대주택, 우선 임대주택자가 나오면은 재개발인데, 요 재개발을요, 재건축으로 잘 바꿔내요. 요 주의하세요. 지금은 맞는 거지만, 일단 요 단어가 아시겠죠? 단어는 맞지만,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뒤에 꽤 틀렸습니다. 토주공 등이 우선 인수가 아니라 행정청인 시도, 시장 군수가 하는 건 우선 인수자예요. 아시겠죠? 요거 아주 잘 나온 질문인데, 일단 어디 있냐면, 찾기 어려워, 나도 보면. 여러분 찾아봐요. 나도 어려워, 찾기가 지금. 어디 있어? 몇 페이지? 1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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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리 10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하여튼, 임대주택은 뭐라고요? 일단 재개발. 일단 재건축이 아닙니다. 재개발. 그리고 우선 인수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이지, 토주공 등이 아닙니다. 요거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답 2번이죠. 3번.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고 지상권 등등 임대차 계약 기간은 맨 끝에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적용해버리면 사업 못해요. 그렇죠? 나가라. 철거해야 돼. 나가라.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나가라. 아시겠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조합은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체니까 조합 소유의 토지 건축물로 본다. 아주 당근. 요것도 아주 잘 나온 질문인데, 요것도 책이 있는 거 체크합시다. 아무리 우리가 늦어도. 자, 105페이지. 쌍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지문, 2번. 2번 지문이에요. 1번은 뭐 나온 적 없어요, 1번은. 없지만 2번은 잘 나왔다, 그동안에. 규칙문제 지문 나올 겁니다, 이런 지문들. 자, 그리고요, 5번. 대지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지로 또는 건축물, 돈 안 주고 대지로 현물, 건축물 현물 보상하는 경우는 공시법상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요, 준공인가 이후에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하는 김에 우리 끝날 때 합시다. 정비법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58번. 관리처분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는 이제 105페이지 밑에부터 나옵니다. 요약집. 1번. 사업 시행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에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또는 조합원 외자에게 뭐라고요? 분양,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2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에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가 포함된다. 내용 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3번,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가열지구에서 결혼으로, 일단 결혼 뺄게요. 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분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방금 결혼, 또 상속, 이혼, 그죠? 결혼을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이혼 때문에 하는 재분양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혼자가 들어갔으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106페이지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5번이에요. 5번이죠. 예. 항상요, 이 법 보면은 그 단서 조항 있죠? 뭐 다른 법도 그렇겠지만 이 단서 조항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서 조항. 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4번, 분양 설계 언제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고요. 5번,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때에는 전원 100% 할 때는요, 그때는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체킹을 해야 되겠죠. 자, 107페이지 보세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뭐라고요? 신고한다. 바로 디귿 지문. 딱 하나는 하나. 디귿 지문. 그동안 디귿을 잘 냈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대신에. 자, 59번. 오늘 60번 해볼게요. 59번.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 원칙은 뭐죠?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대로 해라. 그런데 법대로 하기 싫으면은 너희들 100% 동의, 전원 동의 나오면은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하라 그 얘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좀 체킹하면서 합시다. 막 하지 말고요. 자, 109페이지 펴볼까요? 109페이지. 자, 거기 중간에 3번에 관리처분 기준 나오죠? 바로 요거는 요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대로 해라. 이게 원칙인데, 다만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았다면 그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사업 시행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시정수 허가받아갖고 미리 철거할 수가 있다. 철거해도 건축물 소유자의 가지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종전에 토지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고시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원래 할 수 없어요. 근데 딱 두 가지죠. 방금처럼 동의받은 경우 하나 더 있죠. 아직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않는 경우. 자, 요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쌍가로 9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기억은 없는데 니은. 방금처럼 이 지분처럼 시행자 동의 또는 손실보상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기에 해당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4번 사업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는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맞죠? 5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참 많이 봤죠, 그죠? 거기 분양 동그라미 했어요. 분양자는 바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지 지상권자에게 분양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분양자가 나오면은 지상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랬죠. 요거는 또 관리처분에 나와요. 관리처분에 109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건 거기 3번에 동그란 3번에 바로 기억에 하나 다 지상권자는 제외. 요것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60번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냥 볼게요. 요거는 이제 111페이지 이하 나옵니다. 1번 시장운수 등은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등등등 단체에게 중공검사 실수를 의뢰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계속 제가 의뢰해야 한다 냈는데 이거는 좀 맞게 된 겁니다. 의뢰할 수 있다. 의무적 표현인 의뢰해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2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등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당연한 말씀이죠. 3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전 고시죠. 다음 날에 밑에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 날이죠. 4번 사업 시행령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14일 내에는 개발법이죠. 그죠? 무조건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고시 후 지체 없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 무조건 지체 없이죠. 틀렸죠.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된다. 그래서 지체 없이입니다. 답 4번이죠.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저당권의 물상대위.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